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문통정부 그냥 힘으로 해결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있었던 검찰 이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 방송 제목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자기네 쪽 수사했다고 해서 그 수사팀 수장을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바꿔버릴 수 있습니까? 검찰 간부 인사는요 1년에 원래 한 번인데, 아무리 보복 인사라고 할지라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팀이 소속된 그 검사장들이 그 자리에 온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자기네 수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 조직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7일자였는데 실제로요 바로 그 다음 날인 8일자에 그러한 무자비한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유시민이 말을 했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거요 공식적인 청와대 직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이 유시민이 말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러한 영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이분이요 문통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고마 힘으로 확 찍어 눌러 부숴. 이러면 문통이요, 아 그래 알았다 좀 기다려봐. 딱 이러한 대화가 저희 머릿속에서 막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혹시 유시민이 최순실 역할을 하는 거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법무부는 자신들의 힘과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자기가 힘 세다고 힘 약한 애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것이 어젯밤 늦게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인사 과정이 원만치 못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웃긴 것입니다. 자기가 때려놓고 자기가 유감이라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조폭의 행태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어제 그제 추 장관을 속칭 조금 띄워주면서 그러한 인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유도를 조금 했었는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 장관같이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바타같이 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관심이 가는 것은 딱 이겁니다. 이 청와대나 여권 쪽에서 자신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검찰의 수사 실무진, 거기에 대해서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느냐, 요것이 참 관심이 갑니다. 자, 검사장급 등등 이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힘으로 인사를 딱 해가지고 와해를 시켜버렸는데, 수사 실무진까지 만약에 인사로서 손을 댄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이것은 정말 파렴치의 끝판을 달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장검사급은 해당 수사팀에서 팀장격이거든요. 주임 검사들은 뭐 수사팀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팀장과 팀원으로서 이루어진 그 수사팀을 만약에 인사로서 또 와해시킨다면요, 이것은 추상적인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수사하는 이 수사팀을 수사 방해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해당 수사팀을 지휘하는 그 검사장급들을 인사로 와해시킨 거, 요거는 뭐 무리한 인사라고 쳐요. 그런데 이 수사 방해가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이 수사팀장급인 부장검사를 인사로서 날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번 안택은 전 검찰국장이 직권남용죄를 무죄받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요, 문통과 이 청와대 친문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부장이나 팀원들을 인사로서 날린다면요, 이것은 아무리 인사권의 행사라고 해도 그 의도를 일반 국민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그에 대해서 청탁을 했던 이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의 그 부장검사나 그 팀원들을 상대로 인사로 또 날린다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수사한 것에 대해서 보복 인사를 한다면 부당하게 결부가 되는 그러한 인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정부 들어서 만든 이 검사 인사 규정에는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와대와 법무부가 그것을 깨고서 무리하게 인사를 한다면 역시 직권남용의 죄는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8일자에 그 인사가 발표된 것을 보고서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걱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상당히 격앙이 되고 분노를 하셨을 건데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실까? 그래서요, 제가 늦은 밤에 한 11시쯤에 부랴부랴 여러분께 얼른 공지사항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두시라고 그렇게 제가 위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단순히 위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당한 만큼 여권이 상당히 무리수를 둔 만큼 딱 그만큼의 역효과가 4.15 총선 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편히 계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이 최근의 역사를 보면요,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180석 언니만이 이러면서 내분이 딱 생기니까 곧바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장 제 주위에 있는 호남 출신 지인들만 봐도요, 이거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막 나가도 저렇게 막 나갈 수는 없는 거다. 딱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요, 이번 인사는 지금 여권에서 딱 이런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나 막 나갈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요런 내 마음대로 우리 지지한다고 얘기할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를 행사한 그러한 대가를 현 여권이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인사 전행을 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도요, 그러한 오만함과 교만함이 곧바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는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요. 아니, 추 장관이 이조시대 왕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장관급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아랫사람 부리듯이 명을 거역하니만이, 이런 것은요, 현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은 상당히 권위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추 장관이 지역 안배를 골고루 한 인사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사를 자평했는데요. 정작 검찰의 요직인 이 빅4, 여기에는 모두 호남 출신 인사들이 이거 독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역 안배를 했던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추 장관이요, 이렇게 궤배를 늘어놓으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자기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를 걸었는데요. 그러한 궤배를 한 것은요, 이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딱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요, 지난 정부도 아니고 지지난 정부, 그쪽 사람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이번 일도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처벌받느냐, 그거는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습적인 인사보복을 당한 이러한 검찰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어제 바로 대통령 직속의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을 딱 했습니다. 어젯밤 중앙일보에서는 이 송철호의 공약은 1년 뒤 나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 보고서와 판박이다, 이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그러한 공약의 상당수가 2019년 1월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았던 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요 계획의 울산 지역 계획과 매우 판박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이 담길 그 울산시 지역 추진 사업을 송철호 측이 1년을 먼저 알고서 공약을 내건 셈이다. 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웃기는 것이 이 송 시장이 선거 전인 2017년 11월경에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식 직책도 없는 고문직을 맡아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송철호의 공약 중에는 상당수가 이 균형위원회의 보고서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중앙일보의 기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취재를 잘한 것입니다. 이 균형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우리 검찰, 역시 우리의 윤석열호 검찰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는요, 어차피 검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점령군처럼 요직을 꿰찬 그분들도요, 사실 검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후배들에게 평생 욕먹을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5년, 10년 검사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직장 생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길어봐야 2년입니다. 이 잠깐의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동료와 후배들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기 있는 이 검찰 조직이요,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싸워줄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검사라면 이 현 정권의 이러한 진행 중인 범죄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4.15 총선까지 집중력과 긍정의 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